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벌써 1월 25일이에요 1월달도 거의 다 갔습니다. 자, 토요일날은 이제 평일날은 이제 그때그때 소식 들려드리느라고 좀 바쁜데, 토요일날은 좀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요. 또 다음 주를 맞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오늘 오시고요. 다 환영합니다. 자, 20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2025년 전망도 다 얘기 드렸죠. 자, 2024년, 2025년, 자, 2025년은 1월 달까지는 좀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자, 1월 달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가 드디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죠. 월요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5일 동안, 지금 4일 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자, 주식시장은 잘 버텼죠. 네,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생각보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트럼프 취임하면은 걱정을 많이 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관세를 올린다든지, 뭐 물가가 올라가든지. 사실은 그런 효과는 조금 천천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2월에서 5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시장을 놀래킬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뭐 틱톡도 일단은 대법원에서 금지를 시켰지만은 부활을 시켜서 75일의 유예기간을 줬고요. 중국과 미국하고 자, 나눠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멕시코, 캐나다에 뭐 관세 25% 매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2월 1일부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라서 크게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물론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으로 들어오는 관세가 올라가는 게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도 아니죠. 미국의 물가를 많이 올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자, 전 세계에서 일단 물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편 관세 얘기는 아직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틀째죠. 월요일날 당장 뭐 중국하고 유럽 쪽에 관세를 매기겠다, 약간은 외교적 세수처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다시 목요일 정도에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안 매겨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팍스뉴스에 가서 자,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좀 약간은 완화적인 조치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안도하면서 오히려 자, 랠리를 펼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관세를 안 매기죠.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아직은 관세가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도 글로벌 랠리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반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 주식 올라간 것보다 유럽이나 자, 아시아 증시가 올라간 게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돈이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좀 빠져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미국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후로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일주일 동안 유로스탁스 50도 1.32% 올랐고요. 유로스탁스 600도 1.20% 정도 올랐습니다. 자, 독일도 2.43%나 올랐죠. 프랑스가 2.66%나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자, 유럽 증시가 살아났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독일은 20% 이상 오른 상황인데, 자, 독일이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에 정말 안 좋았죠. 8%밖에 안 상승했는데, 자, 올해 들어서 한 2%, 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동안 항생 지수가 1.17% 올랐죠. 네,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의 테크 주식들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1.17%나 이번 주에 올랐고요. 자, 니케이도 3%나 더 올랐습니다. 한국도 조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일단은 환호를 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증시를 더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천억 달러죠. 거의 7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인공지능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의 방향 자체가, 경제정책 방향이 인공지능을 더 띄우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온 게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2025년에 약간 식는
게 아니냐 그런데 CES 때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식었죠. 그러다가 이제 TSMC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올라왔다 또 식었는데, 자, 요 발표를 하면서 다시 띄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흐름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가.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은 이제 전기차 쪽은 조금 죽었죠. 왜냐면 전기차 맨데이트를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좀 안 좋긴 한데 전기차 쪽은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포드나 GM 이쪽에는 좀 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자, S&P 500이 1.76%나 올랐죠. 5일 동안. 나스닥이 1.92%나 올랐습니다. 다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2.16%나 올랐고요. 러셀 2000도 1% 반등을 했습니다. 자, 취임 전까지만 해도 러셀 2000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중소형주도 조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죠. 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올라간 거 보시면은 빅텍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 아마존 6%, 메타 6%죠. 엔비디아도 6.78% 올랐고요. 구글 3.85%, 마이크로소프트 4.5% 올랐고요. 자, 은행주도 실적 잘 나오면서 대부분 잘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들도 잘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들도, 자, 1112, 노보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떨어진 게 몇몇 안 되죠. 전기차 맨데이트가 폐지되면서 테슬라 좀 영향 받았고요. 애플은 올 초부터 중국 쪽에, 자,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자, 2.40%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이죠. 10% 이상 빠졌으니까 260불대에서 자, 220불대까지 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몇몇 주식 빼고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주식들 좀 빠졌고요. 그런 것들 빼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죠. 그래서, 자,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나가서, 한 번 더, 증시를 부양시켰는데, 자, 이자율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값도 낮추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이자율도 더 낮추겠다. 그러면, 부양 효과가 있는 거죠. 역시나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지, 할 줄 알죠. 증시를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한 듯한, 그런 인상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지 않겠냐, 트럼프 취임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3.75에서 4까지 한 두 번 정도 내리겠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31.4%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패드 스왑 시장은 40bp 정도 보고 있는데 한 두 번 정도 내리겠다,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잠시만요. 자, 요런 상황에서요. 자, 음질이 안 좋으면, 자, 나갔다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 그래서 달러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가 107.25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많이 110까지 올라갔다가 107.25까지 달러가 많이 약세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하게 보편관세도 나오지 않았고요. 특별히 미국을 보호하겠다, 이런 보호정 정책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캐나다, 멕시코 쪽은 관세가 없었죠. 그래서 관세 25% 올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조금씩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4.61까지 안정이 됐습니다. 4.8까지 올라가면서 좀 걱정을 일으켰지만 4.61까지, 자, 거의 한 단계 정도 내려온 상황이죠. 4.61. 자, 한 번 더 내려가서 이제 4.5를 뚫고 4.25까지 내려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일단은 채권금리가 안정되면서 주식시장을 더 견인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년물 채권금리도 4.26이죠. 4.30까지 올라갔다가 관세를 금리를 아예 안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기준금리를 반영한 2년물 채권금리가 4.16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하고 채권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S&P 500이 6,000, 지금 100까지 찍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6,100까지 찍었습니다. 최고치를 드디어 갱신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곰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곰들이 지금 작전이 잘 먹혔습니다. 자, 12월부터 1월까지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면서 동일가중 비중으로 7.5% 정도 끌어내렸는데, 자, 그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돈을 좀 벌었는데, 자, 이제는 트럼프도 취임했고 5일 정도 지났고 어느 정도 정책들이 눈에 보이고
2월 1일부터 관세를 뭐 어디로 올릴지 내릴지 이런 거라든지, 지금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불법 세류자들 막 이렇게 습격하면서 쫓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곰들이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를 어느 쪽에서 칠까? 자, 이런 상황인데, 약간씩 미국 제 생각에는 요게 일단은 일단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어요. 연준이 우려하는 대로 12월 달에 점도표가 나왔죠. 올해 경제 GDP가 3.1에서 한 2.1까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효과가 이제 4분기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끝나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4월, 5월에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5월까지는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될 것 같은데, 자, 요쪽으로 약간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침체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12월 달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이게 약간 걱정을 일으키고 있죠. 마이너스 0.1%로. 자, 앞으로의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ISM에서 나온 새로운 주문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0.95죠. 지난 6개월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컨디션입니다. 사업을 하는 컨디션 자체가 0.34%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6개월간.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심리가 굉장히 미국인들의 심리가 좋았는데, 자, 겨울이 지나면서 그런지 지금 심리가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 74에서 70까지 자, 떨어졌죠. 3개월 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심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소비자들 심리. 그 다음에 실업상 청구 건수가 갑자기 확 늘기 시작했죠. 지금 3주 연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서 3주 전까지만 해도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해고당하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자, 늘어났습니다. 자, 한 번 이상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 지난주에 나왔지만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약간씩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의 기업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62%의 기업이 매출을 예상보다 잘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5년 평균 69%나 10년 평균 64%보다 좀 적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요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자, 어제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반도체 회사에서 실적을 굉장히 잘 냈어요. 근데 가이던스 자체가 앞으로 전망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It's not here yet. 지금 오늘 바닥 근처인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한 바닥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약간 빨간 불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은 예상보단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을 좀 낮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항공주들이죠. 여행을 지금 많이 안 가긴 하죠. 물론 여름까지 많이 안 가긴 한데, 자, 앞으로의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람들을 많이 해고했죠. 자, 메타에서는 3,600명 정도 해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씩 경기 둔화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게 보여지죠. 자, 아까 또 누가 물어보셨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가 지금 거의 36조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채 문제도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게 이제 곰들이 공격하기에 좀 좋은 상황인데, 부채 상한 한도가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랑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난주까지도 일단은 채권 경매가 일어나긴 했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채권을 지금 발행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정부효율성위원회 같은 데서 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은 금리를 낮추면은 정부 부채가 조금 부담이 덜한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낮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거기에다가 그거 외에 이제 세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관세로 지금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관세 쪽에서 지금 더 올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법인세를 또 낮춘다 그러는데 그걸로 또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지금 어떤 이제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자 스캇 베센트 대무부 장관이 해결을 해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트럼프가 지금 라지 스케일 디폴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체류자들 잡아서 지금 다 내쫓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뉴스를 지금 자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 CBP가 있고 IC가 있는데 이민국에서 경찰 당국이 IC입니다. 지금 IC가 여러 도시들에서 직장을 막 습격하면서 사람들 지금 내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거 때문에 아마도 뭐 잘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죠. 불법 체류자 니까. 자, 그런데, 자, 요것 때문에 일단은, 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당장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업률도 낮고 노동 참여율도 높은 상황에서 지금 노동력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다 내쫓으면은 당장은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노동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거죠. 자, 어제 뉴저지에서도 이제 습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 IC 쪽에서 이미그레이션 커스텀스 인포스먼트예요. IC는. 자, 뉴욕이죠. 지금 뉴저지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인데 이 뉴욕 쪽의 시장이 IC를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IC에서 여러 군데 습격을 해가지고 뭐 영장도 없이 막 들어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체포하고 자 어제도 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5명 체포했는데 4명이 불법 체류자라 그래서 자 다 내쫓을 임명 그런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정책이 일단은 이제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교환으로 들어와서 미국에 애를 낳는 경우에는 자 그 애는 시민권을 못 따게 또 그런 행정명령도 지금 나왔죠. 그게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고 자 아무튼 한 식당에 4명이 지금 쫓겨나서 1명만 일하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요게 좀 어느 정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자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노동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드러워지고 있죠. 경기 상황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잘 올라간 이유가 근원물가가 떨어졌죠. 0.23%만 떨어졌는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원물가가 3.20%만 올랐죠. CPI가 3.90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3개월짜리로 따지면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극단적인 조치를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만한 정책을 할 것이다를 가정하고 요걸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약간은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갑자기 이제 지표를 보는 각도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참 놀랍게도 1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시간에서 나온 거죠. 3.30%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5년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0%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이제 안 잡히는 거죠.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데 경기가 둔화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가 삐그덕 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곰들이 이제 신문 기사 같은데 이제 내면서 미디어들과 함께 어떻게 지금 요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주식 시장을 좀 흔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미디어들이 벌써 써먹는 게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한국에서는 이미 겁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요. 0.50%밖에 안 올라갔는데 자 그래서 뭐 엔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뭐 엔캐리 청산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자 근거가 별로 없죠. 일단 곰들이 그런 걸 또 쓰면서 사람들 걱정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뭐 저희가 일단은 당장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예, 당장은 걱정할 건 없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죠. 경제 지표로.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 거시경, 일단 실적 기간, 뭐 이런 것들과 별개로, 자, 이제 실적 기간이 끝나면 2월, 3월, 4월, 5월 가면서 이런 경제 효과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이제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자 5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렸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는 자산 배분이 돼 있으니까 예, 항상 기회가 있죠. 네. 자, 기회를 주기를 저희는 항상 기다립니다. 자, 이번 기회도 잘 줍줍해서 지금 벌써 예, 많이 올라왔죠. 예, 수익을 벌써 많이 내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자 그래서 조금 더 과열되기를 지금 바라죠. 그래서 자 아직은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자 연준의 소리 자 연준 위원들이 조용한데 다음 주 당장 1월 29일이죠. 네, 그래서 1월 29일 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걸쳐서 연준 회의가 있고 자 수요일 날 금리 발표를 할 건데 이번에는 예 금리를 안 내릴 걸로 다들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연준에서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를 걱정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근원 물가도 이미 떨어졌어요. 근원 물가도 떨어졌고 뭐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보진 않아요. 뉴욕 연은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문제 그건 3%입니다. 아직. 자, 그래서 예, 근원도 떨어졌고 뭐 트럼프 정책을 나와 본 거 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 파월의 연설 자체가 약간은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랑 사이가 좋게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라고 벌써 얘기를 해놨죠. 다보스 포럼 예, 발표를 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5월달에 6월달보다는 5월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좀 비칠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자 4에서 4.25%까지 한번 내리는 게 6월이 아니라 5월달에 지금 39.3%까지 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5월달에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지난번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1분기 내에 실적 발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6월달에 금리를 자 내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일찍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장이 바뀌면서 자 12월까지 그래서 한 2번 정도 내리겠다로 바뀌면은 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올 이유가 지금 당장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이벤트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일날 금리 발표나 기자회견 전에 월요일 화요일날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뭐 어차피 올해 점도표가 이미 찍혔는데 3.9죠. 그냥 2번 정도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 올해 일단은 GDP가 2.1%로 떨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업률도 4.3%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원 PCE 물가도 2.5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 지금 트럼프가 크게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 흐름대로 가면서 그냥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당장은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오스틴 굴스비도 얘기했죠. 향후 12개월간 18개월간 내년도에는 금리를 무조건 내릴 거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예,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월러도 오스틴 굴스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경기가 과열됐다기보다는 둔화되는 걸 조금씩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예, 연준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고요. 네,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 이제 피크입니다. 저희 예, 설날 연휴 동안이 피크죠. 이렇게 많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시경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이유는 많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월요일부터 AT&T 실적 발표도 있고요. 보잉도 실적 발표 있고 네, 스타벅스도 실적 발표 있죠. 아무튼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날 ASML의 실적 발표 있죠. 네, 그 다음에 예,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일날 실적 발표 있고 자 애플이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구글하고 아마존은 그 다음 주로 연기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더 중요하죠. 그냥 실적 발표 나는 거에 따라서 개별 기업별로 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2월 첫째 주까지 뭐 구글하고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첫째 주까지는 그나마 버틸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과열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내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POM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49예요. 자, 그래서 이미 공포기간 17까지 12월에 내려왔었고, 이번에 1월달도 2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25까지 내려왔고,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립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그리드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탐욕 구간으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열매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5번에 나눠서 따면 되는 거죠. 자, 요때가 그리드로 넘어가면 저희는 당장 자산 배분 시작하고 리밸런싱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월부터 자 5월까지 지켜보면 됩니다. 자, 저희는 싸게 샀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여기서 아무리 흔들려도 저희는 고요하죠. 주식시장 폭자체가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죠. 주식시장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몇몇 주식 위주로 올라가던 그런 시기에서 지금은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든 러셀이든 나스닥도 올라갔고요. 작년 대선 확정이 되기 직전까지 지금 주식시장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안정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대선 확정될 때만큼 조금 더 올라갈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죠. 자, S&P 500의 동일 가중이 7.5%까지 빠져 있다가 지금 거의 다 회복해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부터 지금 블리시 플렉이죠. 자, 이렇게 차트 패턴 보시면 올라갔다가 좀 멈췄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일단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좀 흔들리다가 한 번 더 점프하면은 전고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요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콜옵션 레이시오 보이시면 콜옵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콜옵션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크본드가 많이 지금 늘고 있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적격 채권보다도 회사채들 정크본드 중소형주가들이 발행한 그런 중소형주 채권까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가 아직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빅스 지수도 15 밑으로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자, 15 위면 아직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14.85로 결국 떨어졌어요. 한 두세 번 뚫으려고 시도하더니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덜해지고 있고 13, 12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좀 남았습니다. 자, 어제 쉬었죠. 어제 뭐 그저께 쉴 줄 알았는데 어제 쉬긴 했는데 뭐 쉬어야 됩니다. 쉰다는 얘기는 고점이 올라가니까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매도들도 들어오고 그런 얘기인데, 자, 오일동맹선 위에 아직 떠 있습니다. S&P 500이 6,101에 끝났죠. 그래서 지금 61.86이라서 가야 되려면 아직 1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제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여력이 다시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었다가 수요일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월화부터 그냥 띄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 쉬었지만 월동평선 위에 떴죠. 아직 모멘텀이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아직 치지도 않았어요. 벌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자, 57까지 내려왔는데 자, 지금 대형주들 나스닥도 지금 올라갈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다우도 마찬가지죠. 조금 과열됐다가 빠졌기 때문에 64로 빠져서 다시 올라갈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자, 55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과열됐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S&P 500의 목표 주가가 7,200부터 6,500까지 나와 있습니다. 6월 전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계속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올해는 결국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주당 순이익은 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S&P 500의 기업의 80% 이상의 주당 순이익이 지금 5년 평균 77%다. 예, 10년 평균 75%보다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매출은 좀 안 내는데 비용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예, 물가가 좀 빠지고 예, 공급망이 해결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비용 절감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4월 달에 나오는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이번 실적은 예, 작년도 10월, 11월, 12월에 워낙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 이번 실적까지는 뭐 작년에도 얘기 드렸죠. 예,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PE 레이쇼가 21.5까지 올라갔죠. 뭐 높을 때는 22.4까지 올라갔는데, 자, PE 레이쇼 퍼라는 게 밑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높긴 하지만 분모인 어닝이죠. 지금 어닝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끝나고 2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진짜 거품이 더 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매그니피슨 세븐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21.7% 정도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나머지 주식들은 9.7%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기업들이, 자, 지금, 예, 실적의 어닝 자체죠. 예, EPS라 그러는데, 예, 그거 자체가, 예, 10% 이상씩은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죠. 예, 그리고, 예,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 드렸지만, 레이 사이클, 익스펜션 사이클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한번 불시장, 불시장이냐, 황소시장이 이제 오면은 2023년에 올랐고 2024년에 올랐고 3년째까지는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예, 1, 2년, 2년,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20% 이상씩 S&P 500이 올라왔는데, 이번까지도 좀 한 10%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기대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년부터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좋은 상황이고요.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이기 때문이죠. 예, 2023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2015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개발이 2025년에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너무 좋죠. 자, 그 불을 한 번 더 짚힌 게 트럼프가 자 700조짜리 AI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손정희 회장도 도와주겠다. 네, 레리 앨리슨도 도와주고 자 여기도 나와서 네. 자,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나와가지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저커버거가 650억 달러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거의 80조 정도 되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들어가지고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랬죠. 거의 100조 정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데이터 센터 쪽에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챗GPT라든지 이런 데도 자 200불씩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허상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버블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사진이 공개됐는데 데이터 센터를 텍사스 쪽에 이렇게 큰 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이길 수가 없죠. 인공지능 쪽에. 자, 이제 격차가 다른 나라들하고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못하면 이제 완전히 도태되는 겁니다. 자, 노스하고 사우스가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일단은 생성형 AI가 비디오까지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의 BOT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TSMC 실적 잘 나왔죠. 네 거기에다가 전망도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하이넥스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가이던스를 좀 낮게 잡으면서 반도체들이 흔들리긴 했지만 TSMC까지는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잘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1분기에 공급망만 잘 해결되면은 마진율이 더 올라간다 그랬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300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B200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자 올해부터 한다 그러죠. 이미 9빌리언 이상이 지금 매출이 벌써 잡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면 당연히 수혜주는 엔비디아죠. 자, 누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자율주행을 하던 xAI가 됐던 아니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든 최대 수혜주는 역시나 지금 엔비디아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젠슨항은 자신감이 있죠. 구정에 대만으로 가셨습니다. 취임식 참석 안 하고 자 일단은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인공지능 쪽은 매년 2030년까지 거의 30% 가까이씩 계속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버전 14도 올해 나올 것 같죠.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완성이 되고 있고요. 자 로봇들도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MMF 마켓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 3조 달러 정도 지금 있죠. 지금 대형 펀드들이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12월 달부터 지금 돈을 빼고 뭐 세금 복적상 1월에 뺀 것 같은데, 자, 그 돈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든지 대형 펀드의 자금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자, 그 돈들이 들어오려고 기대를 하는데, 자, 요게 들어올 때 저희도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2월에서 5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은 M2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저축성 M1 통화보다 더 중요한 게 M2 통화죠. 저축성 통화. 시중의 유동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M1입니다. M2입니다. 그래서 저축성 통화가 미국인들이 수익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죠. 위험자산에. 자,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화요일날 내구재 주문 발표라든지 요게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죠. PC이죠. 개인소득 소비가 금요일날 나오죠. 그래서 개인소득하고 소비가 조금 떨어지고 물가도 좀 떨어지고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나쁜 소식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자 2, 3, 4월까지도 계속 떨어지면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요런 것들 계속 잘 나와줘야 되고요. 수요일날에 일단은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까지 잘 넘어가지고야 되고요. 뭐 크게 위험성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세 개는 제 생각에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야, 진짜 위험성은 여기에서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자 애플의 실적 발표, 메타의 실적 발표인데 메타가 잘 나올 것 같고, 자, 애플하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건데, 자, 요거 세 개가 과연 지금의 인공지능 QQQ를 더 과열을 시켜줄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지금 더 끌어올릴지. 지금 보면은 메타하고 구글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메타 때문에 한번 버텨주고, 최소한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날 구글이 한번 잘 나와주고 아마존이 잘 나와주면은 주식시장은 QQQ가 올라가면서 S&P 500도 끌어올려서 6,2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성주하고 뭐 엔비디아 실적 뭐 그런 거 남을 텐데, 요때부터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 드렸고요.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위험 요소들을 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은 하진 않지만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올해의 표어는 전략적이라 그랬죠. 전략적 자산 배분. 자,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멈췄나요? 화면이? 잠시만요. 자, 화면이, 잠깐 멈췄었는데, 어디부터 멈췄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젠순환까지 봤던 것 같은데, 자, 요런 화면들을, 자, 하나하나,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화면이 멈추면 바로 얘기를. 자, 오케이, 화이팅! 자,